서울 외곽의 평화로운 단독주택, 늦은 봄에 따스한 햇살이 담벼락을 비추는 오후,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삼거리 식당. 낡은 간판과 조금은 허름한 외관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온기와 함께 정겨운 분위기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식당은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평소처럼 드릴까요? 주인장 김순자 여사는 60 중반의 나이에도 항상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손맛은 동네에서 알아주는데 특히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식당 안쪽 구석진 자리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앉아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바둑 할배들이라 부릅니다. 바둑판 앞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 기울이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노인네들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 선생, 오늘도 한판 하시겠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박민호 할아버지가 손에 묵직한 바둑알을 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정세훈 할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윤태식, 강대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그들의 대국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매주 이렇게 모여 바둑을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4명의 할아버지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아온 평범한 노인들이라고만 생각했죠. 어느 수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삼거리 식당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쪽에선 직장인 커플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한편에선 혼자 온 청년이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구석에는 여느 때와 같이 4명의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딸랑 마이너스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벌겋고 걸음걸이도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짧게 깎은 머리에 목 부근에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주 5병이랑 안주 좀 가져와요. 그들은 식당 중앙의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손님들은 가끔 문제를 일으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김순자 여사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건달들은 벌써부터 주변 손님들을 힐끔거리며 시비를 걸 타이밍을 노리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들은 처음에는 그저 평소와 같이 바둑에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놓치지 않을 만큼 박민호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바둑알을 쥐는 힘이 조금 더 강해졌고 정세훈 할아버지의 눈빛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듯한 침착함을 유지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취한 건달들은 소주를 들이켜며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시비거리를 찾는 듯 했죠. 야, 저기 커플 좀 봐.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는 거야? 건달 리더가 손가락으로 직장인 커플을 가리켰습니다. 그 커플은 눈빛만 교환하며 모른 척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뭐 우리한테 할 말 있어요? 건달 중 하나가 커플 쪽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부러워서요. 우리랑도 한잔 하시죠? 남자는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가볼 거예요. 뭐, 우리랑 한잔 하자는데 벌써 가게? 너무하네. 건달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른 건달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손님들, 여기 안주 더 가져왔어요. 저쪽 손님들은 피곤하신가 봐요. 하지만 건달들은 이미 다른 타겟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던 청년을 향해 걸어갔죠. 야, 너 왜 혼자 밥 먹어? 친구도 없어?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달 중 하나가 소주잔을 청년의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잔 받아. 우리가 친구해 줄게.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자 건달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해? 소주잔을 청년을 향해 던졌고 술이 청년의 셔츠에 쏟아졌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더 이상 자리에 있기 불편했는지 하나둘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방과 홀을 오가고 있었죠. 건달들의 기세는 점점 더 드세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석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들을 향해 관심을 돌렸습니다. 저기 할배들 봐라. 매일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건달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바둑을 두고 있던 박민호와 정세훈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배들, 바둑이나 두고 계세요? 재미있어요? 건달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박민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바둑알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방해되나? 아니요, 할배. 그냥 궁금해서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뭐 하시나 싶어서. 건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죠.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네. 정세훈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할배들 이러고 있으면 안 심심해요? 여기 젊은 사람들처럼 놀아야지. 건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리더로 보이는 건달이 바둑판을 휘저었고 바둑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노인네 놀이 말고 우리랑 한잔 하시죠, 할배들. 식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고 남아있던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강대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키는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0cm에 육박했습니다. 그는 건달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에 식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순간 4명의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죠. 바둑판을 휘저었던 건달의 손목을 박민호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잡아 비틀었고 정세훈 할아버지는 다른 건달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자 그 건달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건달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태식 할아버지는 이미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막걸리, 병을 집어들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강대철 할아버지는 2명의 건달을 동시에 제압하며 벽으로 밀어붙였죠. 식당 안의 손님들과 김순자 여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조용히 바둑만 두던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무술곳으로 변한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건달 리더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노인들이 허세를 부리는 줄 알았지만 순식간에 자신의 부하들이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으악, 나요, 할아버지. 박민호 할아버지에게 손목이 꺾인 건달이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소나기 힘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네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아나? 박민호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짙게 묻어났죠. 오, 우리가 뭐려? 그냥 장난친 건데. 건달이 변명했지만 정세훈 할아버지가 그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장난? 다른 손님들 괴롭히고 주인장 곤란하게 하고 이게 다 장난인가?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혼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건달들은 고통에 신음했고 남아있던 손님들은 놀라움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할아버지들, 저기, 김순자 여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대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장. 식당 분위기를 망쳐서요. 그의 공손한 사과가 상황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달들을 제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의 바른 노신사로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건달들은 처음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2명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만이 겨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도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들. 우리 그냥 술 마시러 온 건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식 할아버지가 막걸리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술은 즐겁게 마셔야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마시는 술이 무슨 맛이 있겠나? 건달 리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문 쪽으로 향했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 그냥 갈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장, 긴장감이 감돌던 식당 안 건달 패거리의 리더는 식은땀을 흘리며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한 발짝 움직이려는 순간 강대철 할아버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건달의 다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건달 리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이미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세훈 할아버지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죠. 자네,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지? 건달이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북파 공작원이었어. 그땐 진짜 죽을 놈들만 상대했지. 그 말에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파 공작원이라니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특수부대 요원들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흐려지며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0살 무렵의 젊은 박민호가 밀림 속에서 칼을 손에 쥐고 숨을 죽이며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옆으로 정세훈과 윤태식, 강대철이 각자 위치에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정확했으며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식당 안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남아있던 손님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이요? 건달 리더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싸웠어.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지.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그의 말에는 긴 세월의 피로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 국가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동네 할아버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박민호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아프네. 건달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괴롭히던 노인들이 알고 보니 국가의 전설적인 특수요원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건달 리더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이거 신고할 거야. 폭행이야. 건달 리더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였지만 위협에는 전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강대철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이지폰이었지만 그는 능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장? 나 강대철이네. 그래, 오래됐지. 듣기론 자네 후임들이 요즘 이 동네 담당이라던데. 자네 후임들 좀 보내봐. 이 동네 정리 좀 하게. 그 말에 건달 리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위협하려던 노인들은 단순한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지금도 현역군 장성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강대철 할아버지의 전화 통화가 끝나자 식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건달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고 김순자 여사와 몇 명 남아있던 손님들은 여전히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물건값 내고 조용히 나가시지. 박민호 할아버지가 건달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듯한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죠. 건달 리더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현금을 몇 장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게요. 그가 겨우 말을 마치고 부하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정세훈 할아버지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건달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와서 사람들 괴롭히지 말게. 알았나? 건달 리더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들은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고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흩어진 바둑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김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정말 북파 공작원이셨어요? 박민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주인장.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항상 여기 와서 바둑만 두시는 줄 알았는데 윤태식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는 건 진짜예요. 그저 과거에 조금 특별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날 밤 할아버지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순자 여사는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에 목격한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할아버지들의 숨겨진 과거라니. 다음 날 아침 동네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삼거리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빠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달들을 제압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화제가 되었죠. 들었어? 삼거리 식당에 있는 바둑 두는 할아버지들이 특수부대 출신이래. 아니, 그냥 특수부대가 아니라 북파 공작원이었다고 하던데? 그 전설적인 비밀 요원들 말이야. 동네 슈퍼마켓에서 두 주부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했죠. 어제 삼거리 식당에서 건달들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했대. 손목 한번 비틀었더니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는 거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할아버지들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요원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젊은 시절 북한에 잠입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삼거리 식당을 찾았습니다. 모두 전설적인 할아버지들을 한번 보려는 호기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요일이 아니었기에 할아버지들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그 할아버지들 오늘은 안 와요? 한 손님이 김순자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들은 수요일에만 오세요. 바둑 모임이 있으시거든요. 손님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이 정말로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은 그저 바둑 두시는 평범한 할아버지들이세요.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들의 비밀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지 유명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날 밤 식당에서 쫓겨난 건달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대가리라는 별명의 조직 보스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들에게 당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 놈들이 노인네들한테 당했다고? 대가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배들 아니었어? 아닙니다, 형님. 건달 리더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군 장성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대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도 북파 공작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목숨을 걸고 북한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했던 전설적인 특수부대. 그들의 존재는 반은 사실, 반은 도시전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그 동네는 건드리지 마라. 대가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런 배경을 가진 지금도 군과 연결된 인물들과는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골목의 조폭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던 건달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던 일장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동네가 갑자기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 빵집 주인 최 씨가 옆가게 문구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엔 밤에 가게 문 닫고 가도 불안하지 않아. 예전엔 항상 누가 와서 보호비 내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다 삼거리 식당 할배들 덕분이래. 걔네들이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고 들었어. 젊은 시절에 북한에 잠입해서 임무 수행했던 사람들.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할아버지들은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요일에 삼거리 식당에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싸움 한번 구경하기 힘들겠네. 윤태식 할아버지가 바둑알을 집어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세훈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평화로운 게. 그래도 가끔은 심심하지 않아? 윤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엔 최소한 매일 긴장감이라도 있었잖아. 강대철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긴장감이 그리워? 난 지금이 좋은데. 조용하고 평화롭고. 사실 할아버지들은 그들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밀이 드러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테이블에 녹차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요새 손님들이 다들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해요.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박민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치 않은 관심이네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인데.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잠잠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 또 다른 소문거리를 찾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들에 대한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는 동네에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동네에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들이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들, 김 여사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왔던 손님들이 할아버지들 술값으로 모아둔 거예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저 동네 어르신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정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세요? 김 여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날 밤 없었다면 우리 식당은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가 이렇게 평화로워진 것도 다 할아버지들 덕분이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잠시 말을 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삼거리 식당을 찾는 할아버지들. 이제 그들은 동네의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수요일 저녁 식당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은근슬쩍 할아버지들의 테이블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김순자 여사가 바쁘게 주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 덕분에 식당 매출도 크게 올랐으니까요. 할아버지들은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 바둑에 집중이 안 되는군. 박민호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세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진에 잠입했을 때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았는데 말이야. 두 사람은 살짝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주변 손님들도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이제 할아버지들을 대할 때 은근히 존댓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안주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강대철 할아버지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주인장.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손님일 뿐인데. 하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님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동네의 자랑이시라고요. 그녀의 진심 어린 존경심에 할아버지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바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주변에서 그들을 향한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8살 정도로 보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리에 앉은 아이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어디가? 어머니가 당황하며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할아버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아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아버지들과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태식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지.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는 그저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전쟁에 갔다 오셨대요.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할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시구나.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님들. 아이가 실례를 했네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정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늘 반가운 것이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당 손님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구석에 앉아 바둑만 두던 노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동네의 자랑이자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구나. 한 달 후 서울 반대편에 있는 작은 동네의 한 술집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취한 젊은이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 주변을 시끄럽게 했죠. 야, 여기 안주 더 안 가져와? 빨리 안 가져오면 가게 엎어버린다. 주점 한쪽에서 조폭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취해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가게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용기 있는 한 청년이 말했지만 곧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청년들 중 한 명이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70 중반의 나이로 보였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허리는 나이답지 않게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식사하는데 방해되는군. 그의 말에 취한 청년들이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을 보고 비웃었지만 점점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전장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 하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밥 먹는데 시끄럽다고 했네. 그의 간단한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술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취했던 청년들도 갑자기 술이 깬 듯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기품이 있었고 손은 주머니 속에 느긋하게 넣고 있었습니다. 혹시 청년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배들은 조용히 앉아있지 않는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의 숨겨진 과거와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도 이렇게 대단한 과거를 갖고 계실지 모르는 일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특별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또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